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판세와 진짜 민심 분석부터 검찰 언론 개혁까지 뉴스인사이다 프라임은 한 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대기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특색이고 화끈한 대담을 들려드리죠.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됩니다. 다양한 의견,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코너는요, 화요일에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고요. 특히 검찰공화국, 법조 카르텔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한번 검찰 관찰 시사 토크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백민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통령이 너무 이 법조인줄 좋아한다 말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우리는 이렇게 변호사들 쭉 앉아있네요. 자, 오늘은 이현주 변호사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연하지 못하셨고요. 특별히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우선 장 변호사님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장윤미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뭐 변호사 활동하지만 이제 방송에서 또 불러주시면 나가서 뭐 이러저러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사실은 기자 출신이죠? 네, CBS 기자 한 7년 하다가요. 변호사 네. 됐습니다. 요즘 뭐 기자하거나 변호사하거나 그냥 두 개 다 하거나 왜 이렇게 다들 능력자들이 많은지 네, 상당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구에서는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오늘로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당에서는 오늘 그냥 차라리 해버리자, 본회의 올리자. 그래서 결국은 무산시키자. 이제 이게 전략이었는데 야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당은 총선용 전략이라면서 즉시 재의결 주장하는데 사실 재의결 하면 오늘 반란표 18표가 필요하다지만 아마 어려울 것 같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 옛날에 이제 창선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국민의힘으로 옮아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20석이 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 돼서 당연히 지금 재의결하면 안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 야당은 이해충돌 위반 및 직권남용을 확인해 보겠다. 대통령이 자기 식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과연 어느 쪽에서 국민들이 수긍을 하실까요? 여론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국민들 64%가 대통령의 거부권에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특검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특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참기가 힘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활동했던 최순실 특검의 역사,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특검 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유래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인디펜던트 카운슬이라고 우리말로는 독립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있었던 최순실 특검과 드루킹 특검 둘 다 야당에게만 추천권을 줘왔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거부권 행사된 것이 법률로는 7번째, 8번째인데요. 이러한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가 없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퉈볼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거야말로 관습헌법이 아닌가 싶은데 자신의 측근, 가족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헌법상 거부권이라도 행사를 못하는 한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줘야겠고 그런데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금 보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바뀌죠. 예, 그래서 2차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개헌을 하든가 이 거부권 국면을 극복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200석 이상의 지금 총선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또 즉각 반발하는 의견서를 내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최측근에 대한 특검을 한번 거부했다라는 뭐 그런 걸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무적인 뭐 이런 거 정치적인 정파성 다 떼고 보면요. 김건희 여사 대단히 이상합니다. 검찰이 정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전 정부 때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문제 없으면요. 불기소하면 돼요. 불기소 못하고 있죠. 네. 일각에선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불기소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있으면 기소하면 됩니다. 지금 1심 판결 끝나고 10개월 지났어요. 공범으로 돼 있는 겁니다. 권오수 회장 판결문 상당히 유의미하죠.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거론되느냐. 37번 이름이 나옵니다. 전주 91명이 있다라고 해서 이 전주들 다 조사한 거 아닌데 왜 김건희 여사만 조사해야 되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1차, 2차에 연이어서 이름이 등장하는 건 김건희 여사가 유일합니다. 한 명 더 있죠. 최은순 씨, 네.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전화 매도를 냅니다. 전화 거래를 해요. 이 네. 주가 조작이라고 특정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보통 사람은요. 소환해서 조사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종이로 서류로 그냥 가름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동료 시민들은 그렇게 수사받습니다. 안 나가면요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네. 김건희 여사 예외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있는 특검 제도를 어떻게 합니까? 활용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백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헌법적 권한인 거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한정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선택을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지 좀 의아합니다. 사실 두 가지를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뉴스타파에서 새롭게 내놓은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자기는 그냥 통장만 빌려줬고 다른 사람이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으나 그에 반대되는 증거, 즉 직접적으로 매수 주문을 넣고 거기 확인하는 그런 내용의 녹취록이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민주당의 얘기에 대해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받아가지고 모든 의문을 일거에 해소를 딱 시켜준 다음에 봐라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았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니네가 불기소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나왔었고 이번에도 특검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 끝까지 그 비난을 다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이거는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모양새가 행동하고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남편으로서 거부를 하는 건지 네.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는 건지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라 운영을 이렇게 가정사 다루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헌법적인 거부권 행사도 한계가 있다라는 의원들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백민 변호사님은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검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예, 그 당시에 박근혜 특검, 최순실 특검 하셨을 때 한동훈 장관이랑 한동훈 위원장이랑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했던가요? 아, 특검에 대해서요? 네, 특검할 때. 뭐 너무 당연히 해야 될 거 하고 이게 정의의 실현이다 하지 않았나요? 사실 그때 윤석열 검사는 좌천되어 있다가 이제 의로운 검사다 해서 특검에 네, 와서 수사팀장을 네. 맡으면서 그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른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네. 당시 특검에서 가장 이제 빛을 받고 당시에도 야당이 추천했던 그걸 제일 열심히 했던 특검이었어요. 사람이기도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인이 김건희 씨였잖아요. 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 진짜 열심히 잘한다. 우리 남편 이렇게 능력 있어가지고 다시 빛을 본다. 이거 하늘이 도왔다. 서로 막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이랬던 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내가 그동안에 윤석열 선배님 쫓아다니면서 나도 같이 망가졌는데 이번에 나를 사실 불러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나 충성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내가 알기로. 내 말이 맞죠? 예, 당시에도 좀 끼리끼리 움직이는 모습들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정말로 이거 전화위복이 되고 세용지마가 됐다. 내가 사실 다시 이렇게 빛을 볼 줄 몰랐다 이러면서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고마워했는지 내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 특검을 또 부인하고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 지금 봐라 얼마나 위헌적이냐.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또 이제 잊어버린 것처럼 너무 모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순점을 일부러 지적하지 않고 모순점을 지적하는 사람을 일부러 외면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저도.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특검에 대해서 확신적이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면 이번 특검을 도대체 왜 아니라고 하는지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한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했던 특검 때 동일하거든요. 야당 추천하는 똑같아요. 부분. 예. 이게 거의 재척 사유예요. 본인의 부인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상 여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니 자기 와이프를 수사할 사람을 자기가 추천해야 그러니까요. 되나요? 말이 안 셀프 되는 추천인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수사 상황이 생중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생중계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언론 브리핑을 하는 걸 그렇게 과도하게 과장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박근혜 특검 때, 국정농단 특검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비대위원 김경률 회계사도 김건희 특검 받아들여서 아예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이거 그냥 하나하나 특정 사안마다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를 아예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수사하도록 해서 아예 면접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있으면 잘리겠죠? 내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하고 사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영리를 건드린 셈이죠. 근데 김경률 회계사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자기가 또 내뱉은 조국 흑서 등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양심일까요, 그분은? 일말의 양심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분은 또 그래도 본인이 내뱉었던 말하고 기존의 행동하고 모순적인 걸 또 알아차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김경률 회계사 같은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분위기를 만들게 되면 내부적으로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 같고, 그렇죠. 뭐 그 사이에 이 재투표를 하는 시기가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예, 이탈하는 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많겠죠. 네, 왜냐면 지금도 벌써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50명이 나가가지고 자기 자리 다 그러니까요. 찾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들이 나가는 지역구가 상당히 그들에게 그나마 유리한 지역구란 말이에요. 영남권이라든가 부산 쪽이라든가 인천 쪽에서도 유리한 곳으로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지금 몇 명 거기 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기존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5선, 6선 했던 지역구 거기에 들어가려고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김영삼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사실 그런 걸 노리는 거죠. 2월달 지나서 공천 다 끝난 다음에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재해결하도록 지금 하는 거죠. 아니면 전략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하게 되면 완전히 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싸움이긴 한데 누구를 위한 수싸움인가 누구의 수싸움이 더 공의적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충돌 유범이 직권남용이다. 이거는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검찰이나 법무부나 뭐 여당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주장합니다만 좀 궁색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도 대통령이 쌍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이 있죠. 헌법상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용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법농단 사건 때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법감정에 따르면 회계한 논리예요. 남용할 직권이 없어서 이를테면 타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다른 판사에겐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도 없어서 무죄.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일단 그런 직권과 직분이 있느냐? 있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행사했다고 보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이라는 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그릇되게 활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권한쟁의 심판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민주당에서도 헌법상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필요 최소한으로 입법권을 정말 이 견제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라는 취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도하게 하고 있죠. 법안에 대해서 4차례 하고 있고 이번에 또 본인의 부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거부권 행사하는 게 과연 헌법적 가치대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법률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아까 짚어주신 대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라서 악법인데 그거를 선한 법으로 착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이 맥락 중에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명품백까지 수수했습니다. 심지어 영상이 있어요. 영상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함구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죄졌으니 죄진 사람은 특검을 받아야 되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한 말을 항상 뒤집어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게 참 특이한 멘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192원의 극단적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 이 대통령과 그 가족들 혹은 여당에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됩니까? 사실 잘 안 되겠죠. 지금 공수처 문제, 이제 대통령은 어차피 내우 외환 이런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란이나 이런 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공소권이 일단은 중지가 되고 아무것도 물론 수사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하니까 이건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랬다고 치고,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는 또 하나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금 공수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기 공수처가 검사 13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 찢어지고 2명 남아 있습니다. 검사 정원 25명인데도 정원도 못 채웠어요. 나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공수처장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놓고는 수사력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하면서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내부 고발 그리고 서로 간의 다툼 이런 게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 직접 기소 3건 있었습니다. 김영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전 부산지검 검사 수사기록 위조 사건이 있었는데, 보세요. 손준성 고발 사주 빼놓고는 전부 다 무죄가 아예 나버렸고요. 손준성 사건은 지금 1심 진행 중입니다만, 손준성 검사 얘기 들어보니까 걱정도 안 한다. 얘네들 수사한 거 봐라. 수사한 꼬라지를 봐라. 이러고 있어요. 구속영장 발부 0건입니다. 0건. 예?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고, 뇌물수수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서도 기각됐고, 뇌물수수 경무관도 2번이나 기각됐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게 된다면은 권익위에 와가지고 감사원에서 행동했던 사람들, 권익위에서 행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 지금 다 불러다가 수사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수사도 좀 안 받고 거부하고 있는데도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이러고 좀 버티고 있는 거죠. 주요 의학 수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수사 무마 대가 경무관 뇌물수수,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하지만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없다. 아이고, 공소제기 요구는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본 이 사람들이 많고요. 진짜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역량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면면의 한계. 일단 수뇌부부터 사실 경험이 사실상 수사 경험이 없는 일선 공수처 검사들까지. 또 하나는 제가 공수처 검사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난항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공수처 법에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은 짚어주신 대로 대통령부터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 판사, 검사 등등입니다. 그러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뇌물과 사실상 직무와 관련한 범죄라고 법적으로 특정이 돼 있는데, 이를테면 뇌물 범죄를 수사를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최근에 언론도 짚었는데, 뇌물 범죄는 기업 자금 흐름을 뒤져보다가 배임 횡령 이슈를 보다가 이상한 데로 갔네. 이거 고위 공무원한테 갔구나 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수처가 인지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또 수사권은 없어요. 뭔가 수사를 하더라도 딱딱 막히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 거기에 더해서 사실 김진욱 공수처장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죠. 내부에서도 폭발음이 사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무리하게 하라고 그랬다. 제가 이 김진욱 공수처장 개인의 어떤 인물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연수원 동기인 분한테 들었을 때 아마 못할 거라고 초기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검사 출신이셨는데 일단 수사 경험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캐릭터 더하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할 때도 이게 수사와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첫 수장으로 오면서 13명의 검사를 데리고 우리 뭐 예수의 제자들도 뭐 12제자가 있어서 뭐 총 13명 우리 할 수 있다 이랬지만, 결과적으로는 허황된 과장인 셈이 드러난 거죠. 맞습니다.
지금 게다가 공수처가 지금 열흘 정도 임기를 남겨놨잖아요. 공수처장이. 그리고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공수처 무용론까지 나오고 공수처에서 수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면죄부 주고 있다 이런 지금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렇게까지 무능력하게 하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추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예컨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태규 씨가 지금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다수 득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표적인 공수처 무용론 주장했고 공수처 필요 없는 네. 괴물 조직이라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공수처장으로 이름이 올라가고 자꾸 물론 뭐 과반은 안 넘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최다 득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공수처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특검에 있었지만 특검이 그때그때 모든 사안을 다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공수처가 위상을 회복해서 상설적인 특검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렇죠. 지금 뭐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눈 떠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가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이 일제시대였으면 공수처는 광복군이었습니다. 그러한 조직과 무기를 갖추고 있어요. 네. 공수처는 인원 숫자가 적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어디 뭐 사람이 많아서 했었습니까? 네. 초대 공수처장은 이런저런 고려를 해서 중립적인 사람을 뽑았더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은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안 되거나 여건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 자체가 의심을 받으면 화가 날 것이에요. 이러한 공수처를 만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려면 내부 구성원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김태규 후보자, 네. 이분이 현직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네. 또 윤석열 라인이죠. 만약에 이런 분이 공수처장이 되면 지금 진행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망하겠죠. 네. 이번 정권에서 그나마 독립성을 유지하는 곳이 인권위와 공수처인데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인권위도 작년에 윤석열 라인이 상임위원으로 오셔서 문제가 됐어요. 군인권 보호관이신데 해병대 사건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덮기에 급급했었고 공수처까지 지금 정권이 장악을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김태규 씨가 만약에 최종 후보자가 되면 저는 인사청문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지만 만약에 이런 분이 공수처장이 되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없애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바라고 목적이겠죠. 하는 네,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수처의 부정을 자기 소신이라고 말한 사람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자기 부정 방식, 국가 조직을 희화하는 방식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금 계속해서 최다 득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추천위원회로부터.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최다 득표는 함에도 불구하고 5표를 못 얻어서 맞아요. 위원장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네네.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김상환. 문제는 이 사람 이제 임기가 바뀌어가지고 천대엽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향은 윤통이에요, 윤통.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는 거는 당연지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런 그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후보로 올려놓고 계속 이 사람을 밀어붙이는 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못하는가,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을 서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이기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해가 그렇게 둘이서 동일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같은 편이 돼가지고 소송을 그렇게 말아먹고 상고도 안 해가지고 확정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에 대한 수사도 원래는 여기서 해야 돼요. 공수처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무도 손도 못 대고 있죠. 왜? 무능력하고 본인들이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첩첩산중에 있고 엉터리 같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제 그나마 그거 하려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던 사람들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공수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 왜 이 7명 중에 5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명을 추려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요건이 안 되는 한 거예요. 명은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한 명도 사실은 여당 사람들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판사 출신. 근데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보다 더 문제인 이 김태규 씨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 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 김태규 후보자는 괴물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국가기관 희화화 말씀 주셨는데요. 이 정부는요. 여성가족부 장관을 여성가족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없애겠다고 하는 인사들을 후보로 내는 그런 정부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괴물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좌파들이, 좌익단체들이 정권을 무너뜨린 사변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공수처 가서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 개업하고서는요. 판사로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법원에 있을 때는 어떤 정파성을 띠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공수처 수사를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 바라보는 것은 일단 법원 행정처장이 조금 뒤면 바뀐다고 하죠. 그런데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대단히 보수적인 성향의 법원 행정처장이 당연직으로 오니까 이거 김태규 씨에 대한 찬성표로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시선 하나, 또 하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법원 입장이라는 거예요. 당연직으로 들어갔을 때 법원에서는 이 김태규라는 후보자가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 기류와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또 전망도 있어서 법원을 신뢰하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법원에서는 김태규 씨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래서 사실 반대하는 것도 법원 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라 법원에서의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판사님들을 못 믿어요. 요즘에. 특히 이런 중에 정치적인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새롭게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이 법원이 또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할지, 어떤 의사를 표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게 더 이제 큰 문제예요. 어떤 기조가 일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그 법원은 행정처장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인사는 또 다 위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되고 우리가 판결문 이상하게 나온다, 판결 이상하게 나온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판사님들에 대한 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행사하는 압력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 사찰 문제 있는 걸 보고도 사실 그 위에 제대로 된 판결 못했잖아요. 예,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했었죠. 공수처에서 이 사건의 결론을 안 내고 있는데 뭐 공수처에서 수사 지금 뭐 안 되고 있는 사건들 뭐 너무 많은데 최근에 해병대 뭐 수사 외압 의혹도 그렇고요. 이거 전혀 지금 뭐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성윤 씨 사망 사건 문제가 된 피의 사실 공표 부분도 공수처가 이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이 있잖아요. 예, 경무관 이상이면 시도경찰청에서 부장급이에요.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부장 그리고 청장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전례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공수처가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어떠한 기준이라도 만들어지는 데 역할을 한다면 공수처가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좀 공수처가 잘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처장이 될 수 있게 처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도 논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만으로는 뭐 이상한 사람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좀 방식을 바꿔서 시민들이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성윤 검사장, 중앙지방검사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 사의 표명했습니다. 이분은 나 특검 갈게 이러면서 사실은 그만뒀는데요. 이분은 공수처장으로 저는 적극 추천해보겠습니다. 우리 말이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성윤 그 전 검사장을 한번 인터뷰를 할 예정이긴 한데 그분 모셔가지고 솔직한 심정하고 뭐가 도대체 문제였는지 어떤 비리가 있는지 한번 조근조근 파헤쳐보자. 우리 한번 수사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공수처 한번 죽어가는 공수처 살려나 보자. 이러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볼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백민 변호사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